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12월 중순을 지나다 보니 각 분야마다 내년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느껴집니다. 돌이켜보면 AI는 연초부터 참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1월 달엔 딥시크 여파를 맞았고 4월엔 관세, 또 관세가 좀 잦아들만 하니 샘 올트만 CEO에서 시작된 버블론이 이제 마이클 버리까지 이어지면서 AI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버블론에 시달렸네요. 그런데 어제 재미난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인데 알 수 없었던 부분이 확실해지면 피크아웃이 맞지만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으면 아직까지 그 시기는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AI가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그게 핀포인트가 될 텐데 그 시기를 오픈 AI 상장과 하이닉스의 용인 팹이 가동되는 시기로 꼽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2027년 상반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좋을지 나쁠지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사이클이 무너지기 힘들다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맥락을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AI 트래픽이나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는 해야겠죠. 데이터 센터를 제외한 모멘텀으로는 유일하게 로봇이 꼽히는데 그래서 내년에 CES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겁니다. 이 AI만큼이나 내년에 바이오 모멘텀도 많습니다. 일단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거나 유럽,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꽤 많고요. 단독 보도긴 하지만 또 정부가 1월 초에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니 엔터주도 내년에는 시동을 걸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도 내년 하반기인데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시장은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을 준비하는 듯 보이죠. 늘 항상 빠릅니다. 자, 이제 모닝콜이 울릴 때가 됐는데요. 저희도 한 발 빠르게 오늘 시장 전략 썰전에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썰전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못 보던 자켓입니다, 대표님. 아, 예. 오랜만에 옷을 한번 장만을 해봤습니다. 연말 기념으로, 그죠? 네, 멋지십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입을 게 없어가지고. 네, 이제 오늘 시장 전략 어디에 또 맥점을 둬야 할지 하나씩 중심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입니다. 일단 미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보면 그래도 아랫꼬리가 달리거나 양봉으로 전환된 반도체 양대장, 투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거는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구글 TPU 7이죠. 지금보다 한 단계 좀 개량된 그런 모델에 HBM3 12단 비중을 이제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대표님도 SK하이닉스보다 삼성에 한 표 주시겠습니까?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엄마 아빠 자꾸 나누시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TPU 관련된 뭐 물량이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난다. 원래 이제 하이닉스가 더 많이 CPU 쪽에 납품을 했었는데 네. 뭐 삼성전자가 여유가 좀 더 있죠. SK하이닉스 여유가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한테 조금 더 주는 건데 네. 3E잖아요, 그죠? 네. 근데 TPU 자체가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엘이나 이런 뭐 루빈 대비하면 캐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분의 1도 안 돼요. 전체 HBM 안에서요? 예. 그러면 뭐 일단 그 자체 TPU 자체 물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 적으면 일단 TSMC가 잘 안 만들어져요.
지금 TPU 뭐 그다음에 AWS에서 얘기한 트레니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AI6 에이직이 많이 생겼죠. 뭐 에이직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브로드컴도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지연되거나 26년도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뭐 어디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TSMC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또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가 내년에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거 삼성전자에다 맡겨야 되는데 예. 안 맡기죠 아직.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최첨단인 그 루빈이 네. 새로 이제 출시될 엔비디아의 칩이 루빈인데 루빈이 이제 뭐 공정이 뭐냐 보면 4나노예요. 블랙이랑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칩을 2개 넣어서 좀 용량을 크게 한 거거든요. 높이가 아니고 예, 개수. 옆으로 확장을 시킨 건데 왜 4나노를 쓰냐면 네. 3나노 라인을 지금 애플이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갑 중에 갑인 엔비디아도 예, TSMC한테 3나노 해줘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지금 적체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TPU가 아무리 자기들이 많이 팔고 싶어도 안 만들어주면 못 팔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가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TPU가 좋으니까 뭐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TPU만 쓸 거야.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그 TPU는 구글 엔지니어들한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아키텍처 구조가 기존에 이제 그 쿠다 쓰시던 분들한테는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메타에서는 그 원래 그 기본 아키텍처를 본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쓰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 대량 양산을 시작한 걸로도 확인이 됐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SK 하이닉스에 한 표 주셨으니까 또 그 아래 이제 밸류체인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HBM은 이미 SK 하이닉스가 선두라는 건 다 인정을 한 거고 시장에서. 저기죠. 예,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거는 또 이제 디램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올라온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네. 파운드리에 이제 그렇죠. 기대감이 조금 있는 거고. 근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 뭐 그다음에 메모리가 다 좋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좋게 보는데 SK 하이닉스 한 표를 더 주는 이유는 네. ADR 상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급의 요인이. 수급의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 마이크론과의 갭을 줄일 수가 있겠죠. 마이크론이 지금 훨씬 더 고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TSMC 마이크론 이렇게 견주긴 하던데 그러면 대표님은 마이크론이랑 거의 사업 구조가 똑같으니까 굳이 저평가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 만약에 이제 그 마이크론 정도의 배당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배당이라든지 주저하는 정책만 한다라고 하면 이제 PBR로는 한 1.1배 정도 차이 나고 네. 그다음에 퍼로는 거의 한 7, 8배 차이 나요. 7, 8배.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마음속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 책정을 하십니까? 그 기준이라면. 뭐 일단은 80만 원 정도가 이제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100만 원 부르신 분도 있고 91만 원 뭐 부르는 분도 90만 원까지 있고 나오더라고요. 80만 원, 70몇만 원 있는데 예. 어림잡아 보면 그래도 한 80만 원까지는 내년에 가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적정 주가. 이제 시작점이 2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에서 80만 원이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근데 네. 이게 100만 원 넘어가면 예. 뭐 여기서도 2배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아주 긍정적인 회로를 돌릴 때 그런 거고 예. 지금 이제 그 메모리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는데 또 갑자기 또 많이 샀다고 안 살 수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계속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의 목표 주가를 한 80만 원 선까지 책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담아가는 전략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I 버블 나왔을 때 원전 전력 늘 세트로 묶이지 않습니까? 인프라 쪽. 그나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에 나온 호재, 두산 에너빌리티, 뭐 SMR 계약도 체결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걸로 조금은 오른 폭이 있어서 반납을 한 격이었다면 전력은 어제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붐이 꺾이진 않았는데요. 하락시 매수 맞습니까? 뭐 전력기기는 지금 네. 그냥 반도체랑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기업을 볼까요?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약간 현대 묵직하고 좀 무겁긴 해도 예. 변동성이 좀 적죠.
조금 변동성이 큰 쪽은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크고, 초고압 변압기 미국 내 이제 포지션을 보면 이제 가장 용량이 큰 765kW 같은 경우는 또 효성중공업이 잘해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네. 효성중공업은 근데 개인분들이 싫어하시는 게 한 주에 190만 원이니까, 좀 비싸죠. 예, 100만 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못 사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고려하셔야죠.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산일 일진전기가 후발주자로 또 꽤나. 일진전기는 이제 전선과 전력기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고압 전선이라든지 고압 이제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 매출 비중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 봐야 아주 초고압은 아니에요. 일진전기가요? 근데 이제 매출의 그 비중, 돈 되는 쪽에 포지션이 좀 늘어나고 있고 산일전기는 네.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태양광 쪽으로 지금 확대가 엄청 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태양광 깔면 특수 변압기를 달아야 돼요. 그걸 주로 하는 게 산일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산일전기가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변압, 그러니까 맞습니다. 송배전 네. 할 수 있는 그런 바꿀 수 있는 변압기, 특수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삼일전기, 왜 안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간만에 산일전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금리 인하 이제 기조에 들어서면 국채 금리 장기채죠. 10년물 국채 금리도 꽤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바이오는 일단 가긴 합니다. 그래서 섹터가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좀 특징적인 주제가 있는, 호재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에피스홀딩스랑 연결된 형제들이 좀 가는 것 같아서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ADC 기대감입니까? 결국? 네, 에피스홀딩스가 이제 연구개발 관련돼서 이제 ADC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바이오시밀러도 하고 네. 이것저것 많이 하죠. 그래서 삼성병원이랑 합작 같이 이제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병원 출신들 교수들이 나와서 만든 이제 회사들이 조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그게 이제 에임드 바이오가 최근에 상장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삼성병원 출신 교수님이 나와서 차린 회사고 네. 이게 또 ADC 완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항체부터 페이로드까지 다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에임드바이오 그다음에 또 인투셀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이쪽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인투셀과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이제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뭐 프로티나도 같이 뭐 맞아요.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이런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ADC 관련된 우리 탑기어 그러니까 탑픽이 사실 항상 레고케미였잖아요. 그죠. 레고케미 한 7조가 안 돼요. 근데 에임드 바이오가 이제 4조 한 9천억, 8천억 됐을 거예요. 이제 에임드 바이오 보면 이게 거의 다 쫓아왔죠, 이제. 예, 그러면 에임드 바이오가 물론 이제 그 기술 수출 이력이 한 3건 있습니다. 4조 5천억까지 올라왔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에임드 바이오 처음 이제 상장했을 때 주변 분들이 물어봐서 한 5조까지는 갈 거다. 이미 이제 ADC 기업들은 이제 몸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기술 수출이 이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한 지금 3조 정도의 잔고가 있어요. 체결했던 계약들이. 네. 최근에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한 게 1조 4천억이니까 그걸 하고 이제 상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컸던 거고. 그래서 공모가가 뭐 사실은 의미가 없었죠. 공모가가 뭐 11,000원이었는데요. 벌써 7만 원 가 있죠. 굉장히 저렴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지금 분위기는 뭐 생물보안법 얘기도 하시는데 그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예요. 그냥 수혜가 셀트리온이랑 뭐 두 개. ST팜. 넓게 보면 두 개. ST팜까지 뭐 확장할 수는 있는데 네.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상장하는 회사가 또 하나 있죠. 알지노믹스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 RNA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네. 올릭스가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가 네네. RNA 간섭 기술 기반으로 두 회사가 그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두 회사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상장하니까 지금 덩달아서 지금 같은 부류에 있는 그래서 올릭스가. 올릭스가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예. 생물보안법 수혜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게 왜냐면 RNA 얘기를 왜 했냐면 RNA 또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또 올리고핵산 만드는 회사가 ST팜이에요. 아,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막 mRNA 하면서 그죠?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공장 더 때려 짓고 있는데 예, 결국에 이제 생물보안법 다시 얘기 나오면 중국을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엔텍 뭐 견제하게 되면 삼바가 좀 캐파를 좀 주워 먹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에피솔딩스를 분리하면서 오히려 지금 또 시장에서 평가를 좀 좋게 하는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항상 삼성 프리미엄이 있어요. 삼성 에피솔딩스도 이 정도 시총까지 올라갈 건 아닌데 너무 40만 원대가 17조까지 올라온 게 사실은 조금 좀 그래요. 뭐 그닥 그렇게 엄청난 파워풀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또 신규 재료에 대한 매력도 뭐 그래서 이런 저는 에피솔딩스는 약간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게 이 회사가 뭐 삼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룹의 후원 때문에 좀 오버해서 받는 경향이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좋게 보면 한 뭐 2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삼바도 거의 이제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일단 삼성 프리미엄 붙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과 협력을 하는 형제들 또 오랜만에 반등이 들어온 플랫폼 안에서 뭐 올릭스, 에이프리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계속 키 맞추기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키 맞추기는 아니고 이게 바이오 분위기는 원래 연말 연초가 좋은데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계속 이어질 거라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금리는 사실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금리가 튀면 주가가 빠지긴 해도 금리가 뭐 답보 상태라고 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뭐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 회사에 지금도 뭐 급락하는 회사도 나오고 뭐 어떤 회사들은 급등하기도 하고 말이잖아요. 굉장히 개별 이슈가 가장 중요하고 에이프리바이오 같은 경우 약간 좀 왜 올라가냐면 그냥 지금 이거는 한올바이오 파마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올바이오 파마의 바클리막, 이뮤노 뭐 반트, 그게 테드라는 이제 그 안구 돌출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하다가 지금 이제 그 이뮤노반트에서 그걸 기술을 반환하겠다. 근데 그 반환 뉴스가 큰 게 아니라 그 이뮤노반트의 대주주인 로이반트라는 회사가 이뮤노반트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인업을 정비한 거죠. 돈이 더 되는 라인업을 살리고 뗄 거 떼고 그 안구 돌출증은 사실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그닥 시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한.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서 연구해 이렇게 한 거고 기존에 한올바이오 파마 팔았던 다른 파이프라인은 이건 너무 좋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거 키워줄게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방점을 하면 한올바이오 파마는 괜히 빠진 거고 근데 대신에 그 안구 돌출증 테드 관련돼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좀 지연되면 에이프릴이 좋아지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죠. 같은 질환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바이오 안에서 한 종목 고른다면 어떤 거 보시겠어요? 뭐 늘 알테오젠 말씀해 주셨는데 알테오젠은 이제 뭐 예외로 두고 이제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매니아들의 영역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어떤 기업? 지금 사도 저는 한 2배는 무조건 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ABL 바이오랑 D&D 파마텍이 이뻐 보여요. D&D요. D&D가 지금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지금 물량 소화하느냐고 주식이 갑자기 한 주 있다가 4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근데 많이 팔죠. 무증하고 나서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G2G랑 같은 레벨에서 보면 안 되는 회사입니다. D&D 파마텍은. G2G는 이제 뭐 증자 이슈만 놓고 보면은. 그거는 그 회사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고 D&D 파마텍은 지금 화이자랑 연결됐잖아요. 이제 빅파마랑 연결된 지금 메세라랑. 펩트론이 아무리 지금 논란을 해도 일라일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가를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랑 연결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메세라가 14조 이상의 평가를 받았던 회사인데 그 메세라를 만들어준 회사가 D&D예요. 그러면 5조는 가야죠. 적어도 30%는 돼야. 그래서 제가 D&D 파마텍 보면서 너무 싸다 아직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이오 요즘 시장에서 왜 이렇게 오르나 싶었던 기업들이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말씀 바탕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끝으로 저희가 새로운 신예
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뭐 후보군이 여럿 있죠. 엔터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근데 우주항공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얘기 나눠봤을 때 내년에 주도, 테마 또는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들어서요. 될 수 있죠. 예. 어떤 기업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되나? 여기도 어떤 오르는 거는 또 계속 가긴 하는데 원래 우리가 한화 시스템 이런 기업들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는 또 별로 안 오르는 것 같고요. 대표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우주항공. 우주항공 테마성이죠. 사실은 회사가 바뀌었겠어요. 다른 회사들이. 네, 상장한다고 하니까 그 예전에 스페이스X에 납품했던 관련 이력이거나 공급망에 있던 뭐 이제 스피어라든지 신규상장 중에 그 외에 이제 HVM 그렇죠. 뭐 이런 두 회사가 이제 눈에 좀 띄는 거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HVM이 조금 더 검증이 된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스피어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두 회사 중심으로 매매하시면 된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요일 날 딱 일정 끝나고는 그죠? 그러니까 핵심 스페이스에 납품한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이오랑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저는 딱 두 회사 보고 있고요. 예. 우주 산업 전반으로 보면 방산까지 같이 엮으면 네. 그나마 좀 예뻐 보이는 회사가 하나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려요. 네, 하나 시스템과 HVM 중심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론 머스크 하면 우주항공도 항공이지만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또 좀 핫했습니다. 아예 사람이 없는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원래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게 근데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 저게 할 수는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게 뭐 주별로 어떻게 저걸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 소재를 줄 거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규제가 좀 있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테슬라는 아직 그 자율주행 단계로 보면 에이다스라고 하죠. 그쪽에서 보면 2단계예요, 아직. 그래요. 예. 현대차랑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네. 저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주별로 지금 이제 운행을 계속 하고 있고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문제겠죠, 무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랑 뭐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또 관련해서는 뭐 그때 뭐 점검은 뭐 열심히 즐기시면 되죠, 지금 로봇은. 예, 열심히 지금 막 매매하시면 되죠. 후발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들어가셔도 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나오실 수 있어야죠. 예, 지금 약간 좀 많이 올랐어요, 로봇주들은. 현대차 관련주들 그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차라리 그쪽을 보시는 게 좀 낫죠. 쪽을. 예, 오히려 그쪽이 난데 예. 그쪽은 또 로봇 뭐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거기 재미없어서 못 있어요. 원익홀딩스 하다가 그거 가겠습니까, 그쪽으로? 예. 자율주행 쪽을 보면 어때요? 뭐 카메라 칩, 라이다. 뭐 재미없죠, 별로. 예. 그러니까 그쪽 카메라는 그냥 자화전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네. 또 지금 들어가면 또 물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가 너무 찌르고 오른 있는데 거, 오른 당황하시네요. 거를 예. 쫓아다니는 매매 하시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종목을 사야죠. 그러려면, 그죠? 로봇엔 그런 근거가 아직은 좀 아직 없죠. 없습니까? 예, 그냥 다 카더라, 많이 납품할 거다. 지금 뭐 계산도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까지는 좋을 거예요, 로봇주들이. 그럼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긴 한데 전 못하겠다. 예? 좋긴 한데 저는 로봇주는 별로 관심 없다. 로봇 말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봐야 하는 핀포인트 정리해 지금 주시면 의외로 뭐 반도체, 바이오 뭐 사람들이 이제 뭐 2차 전지 다 집중하시는데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그나마 좀 룸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배당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죠, 이제. 찬바람 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세법 개정안 통과되고 나면 네. 지금 배당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디? 배당 성향이 25%가 넘는데 이제 증액이 돼야 되죠. 10% 이상 증액돼야 돼요. 전년 대비. 근데 그게 뭐 오락가락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잘 찾으면 그 회사들은 깜짝 배당할 수 있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네.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외우지 못해서 네. 저도 메모해놨는데 외우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좋습니다. 찬바람 불면은 호빵 아니고 배당이죠. 지켜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